안녕하십니까. 호크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오늘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 인상을 결정하였습니다. 1.5%에서 1.75%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자, 금리 인상한다는 거 다 알고 있었죠. 그런데 이창용 총재의 첫 기자간담회에서 충격적인 이야기가 쏟아졌습니다. 영상 전에 구독으로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많은 전문가들의 대한민국의 중립금리 수준 한 1.75%를 봤거든요. 그 중립금리를 예상보다 빠르게 달성했습니다. 작년부터 연속적인 금리 인상 가능성을 제기했던 쇼킹 부동산도 이렇게 빨리 달성할 걸 예상을 못했던 부분이죠. 자, 기준금리 1.75% 2019년 7월 이후에 거의 3년 만입니다. 그 사이에 부동산 시장은 엄청난 변화가 있었죠. 자, 기준금리 1.75%부터 어떤 변화가 있을지는 저희가 다음 영상에서 소개를 해드리고, 오늘 영상에서는 금통위 이후의 기자간담회에서 이 1.75% 이상이 어느 정도 지속될 것인가, 그리고 어떤 강도로 진행될 것인가 좀 쉽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자, 한국은행에서는요 3개월마다 경제 전망을 발표해요. 지난 2월달 발표 이후에 5월 26일 수정치 전망치가 나왔거든요. 먼저 성장률 전망치는 다소 낮췄습니다. 올해 3.0에서 2.7로, 그리고 내년에 2.5에서 2.4로 낮췄고요. 물가 전망은 무려 4.5%로 올렸습니다. 3.1에서 4.5로 1.4%포인트 올렸다는 거죠. 내년 전망도요 2.9%예요. 물가 안정 목표치에 한참 웃도는 수치라는 부분이죠. 자, 내년에도 이 3% 가까운 물가가 나타난다면 내년 상반기에도 이거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겠구나 예상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자, 이번에 나온 통화정책 방향 결정문과 4월의 통화정책 방향 결정문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4월 달에 나왔던 주요 문구 중에서 어떤 내용이 있었다? 앞으로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적절히 조절해 나갈 것이다, 이런 표현이 있었는데, 이번에 그 내용이 바뀌었어요. 당분간 물가에 보다 중점을 두고 통화정책을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좀 더 강한 어조로 내용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기준금리가 추가적으로 올라가겠구나, 통반부만 봐도 알 수 있는 내용인데, 그러면은 어느 수준까지 올라갈지 궁금하잖아요. 그건 기자간담회에서 나왔다는 부분이죠. 이번 기자간담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5가지를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5가지에는요 앞으로 금리를 어디까지 올릴 것이냐, 그리고 혹시 금리 인상에 걸림돌이 없는지 명확하게 해석된 내용들이 있었다는 부분이죠. 하나하나 정리를 드려보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어디까지 올릴 것인가? 기자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시장에서 연말 기준금리를 2.25에서 2.5%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물어봤더니, 이창용 황운의 총재가 그때 2월 금통위 때보다 물가가 1%포인트 더 올랐다. 지금 시장에서 기대하는 연말금리 2.25에서 2.5%는 합리적이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주랑 총재 2월 달에 연말금리 2% 예상이 적절하다는 것보다 0.5%포인트 금리 전망이 더 상향 조정됐습니다. 자, 그리고 당장 5월에 물가 상승률 전망치가 5% 될 것으로 얘기했어요. 수개월간 5% 이상 유지될 것이다. 그러면은 2.25에서 2.5%는 연말 금리 수준으로 보는데 2.25보다는 2.5% 이상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현재 나와 있는 지표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정도고, 만약에 5% 이상이 아니라 6% 이상 수준까지 나오면은 거기서 더 올라갈 가능성도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늦어도 11월 중에는 기준금리가 2.5%가 될 겁니다. 12월 달은 회의가 없거든요. 그러면 남은 이제 통화정책 방향 결정회의가 4차례 있는데 이 중에서 3번은 인상해야 된다는 부분이죠. 근데 2.5%까지 안 가더라도 좀 덜 올려서 2.25%만 넘어도 이번 겨울은 그 어느 때보다 혹독할 겁니다. 추후 영상에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통방문에 나오는 당분간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도 기자 질문이 있었어요. 자, 당분간이라는 표현은 무엇을 뜻하냐? 일반적으로 3개월을 뜻하지 않냐? 기자가 물어봤더니 이제 한국은행 총재가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당분간이란 수개월을 뜻한다. 그런데 지금 어느 정도 올릴 것인가 답변을 못하는 게 6월에 발표될 데이터가 많다. 자, 그래서 그것을 보고 추가 금리 인상을 판단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시다시피 다음에 나올 물가 지표가 낮을까요, 높을까요?
당연히 높겠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7월 달과 8월 달도 연속해서 금리를 올릴 것이다. 4차례 연속 금리 올리는 것은 거의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고 잘하면 이 중에서 빅스텝도 한번 있어서 아예 그냥 초장부터 2.5% 맞춰놓을 수도 있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자, 그리고 이창용 의원의 총재는요, 내년 물가도 우려를 했습니다. 이번에 경제 전망에서 내년 물가를 2.9%로 상향 조정했거든요. 근데 이창용 총재는 자기 의견을 덧붙였어요. 현재 한국은행은 연말에 국제유가와 공급망 교란 등의 이슈가 끝나서 물가 상승률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려가 있대요. 바로 국제 곡물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내년 상반기까지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식량 문제가 좀 물가를 자극할 가능성이 크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 3에서 4%까지 지속될 가능성도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네 번째, 경제 둔화 가능성에 따른 통화정책 변화 부분. 2020년의 성장률 전망치가 3%에서 2.7%로 낮아졌잖아. 그럼 혹시 금리 인상 덜 하지 않을까? 왜? 성장률이 계속 낮아지고 있는데 여기에 금리 더 올리면은 성장, 경제의 주체들한테 부담을 주잖아. 근데 이창용 의원의 총재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장률 전망치는 낮아졌지만 대한민국의 현재 잠재 성장률은 2.1%다. 그거에 비하면 여전히 높고 경제는 잘 굴러간다고 생각을 하고 위기로 보지 않는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지금 성장률이 상방 요인과 하방 요인이 같이 있는데 상방 요인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해외 변수, 글로벌 경제 침체 등이 있고 상방 요인이 있다. 경제를 끌어올리는 요인도 지금 같이 있는데 뭐냐면은 추경도 있고요. 거리두기 완화했다는 소비 증가 부분, 그리고 최근에 발표됐지만 대기업 투자를 연이어서 지금 발표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요인들은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요소다. 그래서 지금 성장률은 통화정책의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는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자, 다섯 번째, 금리가 너무 올라 차주 부담이 늘어날 텐데 이런 질문 당연히 나오겠죠. 지금도 많이 올렸고 앞으로도 더 올린다고 하니까. 근데 대한민국 차주의 80% 이상이 변동금리 적용이다 보니까 정책금리 인상에 같이 이자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9개월 사이에 기준금리가 1.25%포인트 올라갔잖아요. 이자 부담이 17조 원 늘어났는데 이거 어쩔 거냐. 영끌한 사람들 많잖아. 그리고 금리를 올리기 초반에요. 이것 때문에 이런 차주 부담 증가 때문에 한국은행에서 금리 많이 못 올릴 거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와 관련된 부분은 이제 이주랑 의원의 총재 시절부터 정리가 됐었어요. 이창용 의원의 총재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경제 회복세에 양극화가 나타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우리도 이번에 정책금리는 올렸지만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 대출금리는 0.25%로 유지했다. 근데 이거는 우리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재정정책을 사용해야 된다. 취약계층에 따른 이자 부담 증가 부분은 정부가 예산을 따로 편성해서 작성해야 되는 부분, 이주랑 의원의 총재부터 계속 강조가 됐던 부분이죠. 이 말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자, 금리가 계속 올라가면 차주 부담 당연히 늘어나겠지만 우리는 그것 때문에 통화정책 변화를 할 수 없다. 우리는 우리 갈 길을 가겠다. 정부가 뒷받침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겁니다. 자, 드디어 기준금리가 1.75%가 됐습니다. 저희가 예전부터 기준금리 1.75%부터 전세시장에 영향을 줄 것이고 기준금리 1.75%부터 매매시장에 영향을 줄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동안에 3년 가까이 저금리가 부동산 시장을 지배했죠. 그 어떤 공급과 그리고 부동산 대책도 이 저금리 앞에서 힘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기준금리가 1.75%가 되면서 매매시장도 금리에 본격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죠. 왜? 예금금리가 2.3%가 될 것이고 그리고 3대 부동산 관련 대출금리,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 그리고 전세자금대출금리가 3% 후반으로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그에 따라서 수요자는 더욱더 감소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반면에 매도자는 높아진 예금금리에 매도를 고려하게 된다는 부분, 공급 증가, 수요 감소가 이제부터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이 기존금리 1.75%를 어떻게 변할 것인가 내일 오전 영상에서 쉽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건국 이래 최대 로또 분양 공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긴축 상황에서도 존재하는 로또 분양, 아무리 금리를 올려도 이런 분양에서는 안전마진이 확실하다는 부분이죠. 자, 쇼킹부동산 이익원 청약 갑부에 이런 로또 분양의 공급 정보와
당첨 꿀팁을 총정리해 주었습니다. 아무리 로또 분양이어도 내가 당첨이 돼야 의미가 있는 부분이죠. 청약으로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오늘 기준금리 인상 소식과 함께 내일 좀 더 세부적인 내용, 앞으로 부동산 시장 대변화에 대해서 정리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